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코일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구멍 뚫기, 못 깎기, 못 따기 순서대로 일단 진행을 하고요. 앞자기에 빠져있는 엠보싱이나 파생, 리브는 하면서 중간중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펑션 키 F6번을 눌렀어요. 등각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요, 원점을 확장시켜 주고요. XY 평면 있죠. 자, 여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스케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면 있죠. 요 면을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하고요. 자, 원을 하나 그릴게요. 원은 요 원점 있죠. 원점에서 쭉 나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딱 붙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에 가서 하나 원을 그리는데 이름은 3mm도록 하고요. 다음에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과 이 네모까지 거리는 20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코일이라는 기능은 어떤 중심선이 있죠. 중심선을 그리고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꼬아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꼬아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코일이라고 합니다. 네, 중심선은 현재 안 그렸어요. 중심선을 안 그린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축들이 있죠. 이 축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다음 F6번. 자, 코일이라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프로파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 선택이 되고요. 축은 여기 있는 Y축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반시계 방향 회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일에 시계 방향 회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회전 방향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계 방향, 요거는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로 할 거냐 또는 곡면으로 할 거냐 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일 크기로 가볼게요. 자, 코일 크기에 보면 피치 및 회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피치라고 하는 것은 이 스프링과 스프링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피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제에서는 피치가 10mm고요. 1회전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럼 회전수가 2가 되면 또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회전 및 높이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높이 얼마 안에 몇 회전 해라. 이게 되면 피치가 자동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치 및 높이를 해주게 되면 회전수가 자동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 하나가 더 있죠. 스파이럴. 자, 그래서 5회전을 한번 시켜볼까요? 여기서요.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여름철에 그렇죠. 모기향 비슷한 형태를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다시 더블 클릭을 하고요. 자, 코일 크기에 가서 이번에는 스파이럴 대신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피치 및 회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피치는 10mm이고 5회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피치는 한 8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 높이가 좀 줄었고 있죠. 그러면 현재 8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 간격이 있죠. 요 사이 간격이 각각 8이라는 의미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해 주면 지금처럼 시작점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라가는 코일 형태가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 일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원뿔형 스프링도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코일 크기에 가보면 여기에 테이퍼라는 거 있죠. 그래서 테이퍼 값이 양의 값이 되면 올라가면서 이렇게 벌어져요. 또는 음의 값을 주면
가면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0 하면. 그래서 주로 요런 그 원추형 스프링은 주로 우리가 그 차량에 있죠. 차량 그 SUV 차량에 보면 주로 완충 장치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원추형을 만들어 봤고요. 자, 다시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는 다시 0을 주고요.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왔는데요. 자, 측면에서 보면 스프링이 자, 위에가 납작한 게 아니고 스프링이 계속해서 꽉 올라가다 보니까 아래 위가 다 솟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볼펜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에 닿는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평평하게 플랫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일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일 엔드로 가볼게요. 엔드에 보면 여기에 시작이 있죠? 시작에서 플랫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변이각이 있고 플랫 각도라는 게 있는데요. 자, 변이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90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이쪽에서부터 90도가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좋죠? 요 원의 스프링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죠. 중심에서 봤을 때 요까지이 90이 되겠죠. 그래서 이 90도만큼은 천천히 평면의 형태로 변해간다는 의미죠. 여기서 보면 여기 90지점입니다. 여기서 점점 높이가 낮아지죠. 그래서 이 끝단에 왔을 때는 완전 평면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90도 동안만 평평하게 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도 한번 볼게요. 자, 위에도 끝은 플랫. 그 다음에 변이각 있죠? 변이각은 90도. 그러면 90도만큼 평평해졌고, 그 다음에 플랫도 90도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요 옆에서 본 모양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90보다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쭉 우리가 가게 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지름이 3이죠. 그렇죠? 그럼 원기둥의 원이 이렇게 올 거고,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럼 요 사이가 떨어졌을 때는 오류가 안 나고요. 겹치게 되면 간섭이 생긴 것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가볼게요. 지금 변이 여기에서 있죠. 플랫을 한 150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자, 150 했는데 아직도 요 사이가 좀 남아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조금 더 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코일 엔드를 한 170 정도로 줘볼까요? 자, 170 하니까 거의 다 가죠. 그럼 180까지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한 175도 정도를 줘볼까요? 자, 175도도 거의 다 왔는데 그러면 한 180을 한번 줘볼게요. 180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리가 나죠. 그러면은 178도? 자, 178도 하니까 여기가 거의 다 붙었죠. 자, 이런 식으로 플랫이라는 걸 써서 윗부분을 스프링 위에를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물론 밑에 저 위에만 되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밑에도 요각을 178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 아래 위가 다 이렇게 납작한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자, 이게 코일 스프링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이 코일을 이용해서 실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을 새로 하나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F6번 하고요. 나사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XY 평면을 다시 새 스케치로 들어갔고요.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했고요.
나사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중심선을 해주고요. 치수를 자 여기와 여기 요거 치수는 10mm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는 한 35. 자,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여기에서 먼저 회전을 해서 축을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러면 M10mm 나사입니다. M10mm 나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나사 크기를 하나 먼저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M10mm 같은 경우에는 피치가 뭐 1.5, 1.2, 1.25,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뒤에 나오는 그 점 얼마라고 하는 그 피치라는 게 뭐냐면은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는 뭐 체결용 나사가 있고 운동용 나사가 있는데 보통 삼각 나사는 체결용 나사,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와 물체를 고정시켜 주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피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스프링처럼 똑같아요. 이 나사산과 산 사이의 간격, 이걸 우리가 피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1.25짜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XY 평면을 새 스케치를 하고요. 7번 그리고 형상 투영을 해서 요 위에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형상 투영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폴리건 삼각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역삼각형을 대충 하나 그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동일선상 형상 투영한 여기와 여기는 같은 선상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피치를 1.25를 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값은 1.25보다는 조금 작게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자, 지금은 일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양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제일 위에 있죠. 여기 제일 위에는 폭이 0이 돼요. 그래 되면 이게 오류가 나요. 어떤 식으로 해서든 저 상세도로 좀 확대해서 보면 위에가 이렇게 능선이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고요. 얘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피치를 1.25를 하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1.24 조금 작게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치수는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는 2mm 정도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점이 계속 나올 때는요. F9번을 눌러서 구석을 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2mm를 띄워주는 거는 이제 CNC 선반이라는 공작기계에서 가공을 할 때 최소 통상적으로 2mm 정도를 띄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최소 나사의 피치만큼 띄우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이유는요. 만일에 우리가 이 삼각형을 여기서 출발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출발시키게 되면 한 바퀴를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사가 만들어져서 가기 때문에 이 뒷부분 여기는 나사가 안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하고요. 자, 그 다음 못따기를 먼저 할게요. 못따기 거리는 1mm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코일을 할게요. 자, 축을 우리가 안 만들었죠. 근데 이 축은 어차피 중앙을 통과를 하는 X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축은 여기에서 X축이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축을 반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차집합이 돼야 되고요. 다음에 코일 크기로 가요. 피치는 아까 1.25를 하기로 했죠. 1.25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를 한 20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그 나사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실제 피치는 1.25인데 우리가 삼각형의 간격을 1.24로 했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넝선이가 남은 거예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사 가공을 하고 나면은요, 끝부분이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불완전 나사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완전 나사부를 파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더 클릭을 하고요. 새 스케치 있죠.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스케치. 그리고 다시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들어갔던 이유는요. 요 삼각형을 형상 투영받기 위해서 잠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코일을 해볼게요. 코일, 축은 X축, 차집합 계속해서 가죠. 자, 코일 크기에 가세요. 회전은 한 절반 정도만 0.5 정도로 해볼게요. 0.5. 자, 그리고 측면에서 이렇게 볼게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초록색 선이 있죠. 초록색 선을 따라서 삼각형이 가는데 이 초록색의 전체 이 거리가 다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테이프를 주면은 여기가 가면서 점점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지게 되면 나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한 60 정도를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차집합 잘 됐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볼까요? 나사가 여기죠, 아까 여기서 제가 계속 돌려볼게요. 그러면 나사 깊이가 점점 얕아지죠. 점점 얕아지면서 나사가 종료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불완전 나사부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정성적으로 모양이 잘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자, 요거는 저장을 했다가요. 잠시 후에 파생이라는 데서 잠깐 한번 알아볼게요. 버리지 말고요. 자, 일단 저장을 한번 할게요. 여기다가 나사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나사 M10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 다음 또 코일을 가지고 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부품을 새로 하나 열고요. 원점 확장시키고 F6번. 자, 이번에는 XZ 평면이 있죠. 여기를 새 스케치를 할게요. 지금은 평면으로 굳이 안 돌려도 좋습니다. 자, 이 중앙에다가 지름 10mm짜리 원을 하나 그릴게요. 스케치 마무리하고 다음에 돌줄 높이는 33을 할게요. 33. 자, 못따기를 한 1mm 정도만 할게요. 요 위에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는 이제 32가 되겠죠. 그 다음 XY 있죠. 여기를 새 스케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F7번.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을요. 이 중심보다는 약간 바깥쪽으로 해서요.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요거 높이 있죠. 요거 높이는 1mm. 다음에 바닥에서 요거 높이도 1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 다음에 요 중심에서 요 끝에까지의 거리는 한 70 정도 할까요? 만일에 있죠. 여기가 중심보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약간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F6번. 그리고 코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파일이 하나니까 프로파일이 한 개 이상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파일은 얘를 지정을 합니다. 다음에 축 있죠? 미안합니다. 코일이죠. 그렇죠? 코일 하나 잡혔고 그렇죠? 축은 여기서 Y축. 그 다음에 코일 크기로 가가지고요. 피치 있죠? 자, 여기서 회전 및 피치를 하지 말고요.
회전 및 높이로 할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1mm 띄웠고, 그렇죠? 1mm 띄웠고 전체 높이 33에서 32, 1mm 띄워야 되니까 31. 그리고 요거 두 개가 있으니까 전체 높이는 30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0.3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보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확인을 해볼게요. 자, 높이 계산을 제가 잘못했네요. 그렇죠? 여기에 딱 붙었죠? 자, 그러면 여기가 제가 계산 잘못한 거예요. 높이를 29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도 1mm, 위에도 1mm 띄웠고요. 자, 대충 보면은 회전하는 모양 됐죠? 자, 살짝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서 자, 여기를 다시 새 스케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를 형상 투영을 하고요. 홀을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 그리고 반지름은 한 35 정도로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35. 스케치 마무리. 다음에는 돌출. 요 모양이 되겠죠? 차집합이고요. 거리는 다음 면까지 알아서 빼라 이 뜻이 되겠죠. 자, 확인. 그리고 F6번을 눌러보면 이런 모양이 됐죠. 대충 어떤 모양이라는지 감이 올 거예요. 자, 그럼 못 갖게 해서 먼저 여기 있죠. 여기는 반지름을 한 8 정도 해볼까요? 여기는 8. 그 다음에 추가해서 여기 있죠. 요 위에 여기는 한 10mm 10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30 정도 줘볼까요? 30 너무 크네요. 한 20 정도로 해볼게요. 확인해주면 선풍기 날개처럼 생겼죠. 자, 요거를 다시 회전 패턴 있죠. 회전 패턴에서 먼저 코일과 돌출과 목깎기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전축은 여기에서 Y축. 개수는 3개입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주면 이렇게 선풍기 날개 모양이 만들어졌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프트라는 기능 가지고 날개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항공기 날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예, 그런 부분도 비슷하게는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진짜 항공기 날개 형태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때는 진짜 로프트를 써야 돼요. 로프트를 써서 각각의 단면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콜 기능을 써서 일반 스프링도 만들어 봤고요. 나사도 만들어 봤고 선풍기 날개 모양 비슷한 것도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코일이 됐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스윕, 로프트, 코일까지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는 웬만한 3차원 형태는 다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 중에서 구멍 뚫는 걸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못할 수도 있다. 그건 아닙니다. 구멍 뚫는 건 안 되면 원을 그려서 뚫어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나사 있죠? 나사를 파생을 이용해서 한번 어떤 작업이 되는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부품으로 다시 들어가요. 자, 그리고 F6번. 자, 파생을 해볼게요. 파생은 어떤 특정 파일을 우리가 물고 올 때 사용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M10이라는 나사 있죠? 요거를 가지고 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가져오게 되면 이게 매개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이 변수를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변수 활용할 게 아니고 요 내용을 활용할 겁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순나사면요. 이제 앞나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2D 스케치 시작. 요 면을 잡고요. 뒤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가져갈게요. 그리는 요 나사가 있는 부분에까지만 그냥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체크하고요. 자,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축이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이거는 인벤트뿐만 아니고 여타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컨트롤 Z에서 빠져나오고요. 자, 이럴 때는 이 물질을 직접 쓰지 말고요. 여기 있는 평면 플레인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평면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요 뒤쪽에가 YZ죠, 그렇죠? 그래서 YZ 평면 지정. 그리고 쭉 앞으로 이번에 당길게요. 나사 있는 쪽에까지만 들어오면 돼요. 하고 체크. 그리고 여기를 새 스케치로 들어가 볼게요. 자, F7번. 이제는 아까처럼 축이 틀어지고 하는 게 없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폴리건 그리고 나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육각머리 나사 헥사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잡고요. 옆으로 위로 가까이 이렇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요거 치수도 얼마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만든다라는 방법만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스케치 마무리. 6번 돌출. 자, 돌출을 해서 여기에는 한 7 정도를 할게요. 근데 만일에 여기서 우리가요 확인을 해버리게 되면 이 두 개는 묶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순나사하고 앞나사를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돌출을 다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 새 솔리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새 솔리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솔리드가 한 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가 볼게요. 솔리드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새 솔리드를 하게 되면 솔리드가 따로따로 요거 따로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요. 요 상태에서 결합 바인딩을 하는데요. 자, 기준은 한 개밖에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육각형을 잡겠습니다. 다음에 도구 본체되어 있는 거는 얘를 지정할게요. 이제 합집합 돼 있죠? 요때 차집합을 해볼게요. 확인해주면 어떻게 되죠? 안에가 앞나사 모양이 아주 손쉽게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파생입니다. 그래서 파생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생이라는 것도 일단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멍과 목깎기, 못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목깎기와 못따기를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일단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부품을 새로 하나 열고요. 다음에 F6번. 자, XZ에다 새 스케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에서 본 모양으로 바꿀게요. 가운데 휠 더블 클릭하고요. 자, 이번에는 얘를 써볼까요? 두 점 중심이라는 거요. 자, 가운데 한 점을 잡고요. 자, 가로는 100, 탭, 세로는 8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100, 세로 80이 만들어졌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F6번. 자, 돌출. 높이는 4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깎기. 목깎기에 보면은 옵션들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뭐 변수가 있고, 세트백이라는 거 있고,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 있죠.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여기 보면 상수 부분입니다.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값, 즉 콘스탄트입니다.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이라는 치수를 줘볼게요. 그리고 요 모서리를 찍어주면 10mm만큼, 또 요거 찍어주면 10mm만큼 가죠. 자, 확인.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석대로 생각을 하자면 요 직선과 요 직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을 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지금 이제 3차원이니까 이거는 선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수정을 할게요. 수정할 때는 목깎이를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또는 여기 있죠. 얘를 클릭을 해도 돼요. 그럼 요 모양이 나오죠. 목깎이 편집. 그래서 편집으로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있죠. 요거를 취소를 하고 싶더라. 그럼 인벤트에서는요. 어떤 내용을 추가된 거를 제외시킬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래서 제가 컨트롤 키 눌렀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죠. 근데 컨트롤 키를 떼버리면 아무 변화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눌러서 얘를 취소하고 이번에 컨트롤 키를 떼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모서리도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해주면 두 군데가 됐죠. 자, 그 다음 묶박기를 이번에는 15를 해볼까요? 그럼 15는 여기와 여기가 15다. 해서 확인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졌고 요 위를 보면 각각의 모서리, 곡선에 대해서 전부 다 접선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곡선에 대해서. 그래서 접선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목각해 볼게요. 전부가 접선이 됐을 경우에 마우스를 올려주면 이게 전부 다 한 번에 이렇게 목각기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습관화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요. 항상 접선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개는 이제 모두 지울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거 지정을 하고요. Shift를 눌러서 제일 마지막 걸 지정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삭제. 그럼 다 지워졌죠? 자, 다시 목깎이를 해볼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여기가 100, 여기가 80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만약 치수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요 80이라는 수치를 제가 지울게요. 그리고 80을 지웠으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냥 크기를 임의대로 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거리를 얼마다 거리 측정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검사에 가서 측정. 그리고 요 모서리를 지정을 해주면 뭐 63.345가 되어 있는데 여기 소점 이하가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치수는 정확한 치수가 아니란 이야기죠. 자, 이럴 때 여기를 동그랗게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3D 모형에서 다시 목깎기를 들어가요. 자, 여기 세 번째 거 있죠. 전체 둥근 목깎기. 자, 여기 한 면, 요쪽에 두 면, 마우스로 굳이 화면 안 돌려도 돼요. 이렇게 가면 선택이 안 된 부분이 잡혀요. 3개. 그러니까 그대로 되죠. 우리가 값을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쪽에 대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쪽은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조금 기다려 볼까요? 기다리면 이렇게 나오죠. 이쪽 면을 선택하겠다. 해서 확인을 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거리 값을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3개 면을 선택해서 해줄 수가 있고요. 컨트롤 Z해서 다시 취소했습니다. 80 다시 돌아왔죠. 자, 값을 알고 있을 때는 요거 굳이 안 쓰더라도 그렇죠. 안 쓰고도 일단 여기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근데 처음에 것도 우리가 값을 알고 있으면 요거 거리가 80이었으니까 반지름은 40이 되겠죠. 그래서 값을 알고 있으면은 그 값을 반반 줘도 돼요. 그럼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거,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알든 모르든 필요한 부분은 손쉽게 목깎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컨트롤 Z에서 돌렸고요.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써지는 않습니다. 자, 목깎기 보면 이게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로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반지름이 너무 커요. 반지름을 한 20 정도를 줘볼까요? 여기서 값을 바꿔야 되는데, 자, 취소하고요. 다시 해볼게요. 현재 요 값을 20으로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클리어를 해볼게요. 그럼 전체가 20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출발하는 쪽 있죠? 출발한 쪽은 10mm, 중앙에는 20, 그 다음에 끝나는 자리는 5mm 이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출발은 제가 20을 한다고 그랬고요. 끝은 5.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르게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빈 공간 클릭하고요. 정중앙에 가져가 볼게요. 여기요. 초록색 나오죠? 여기를 클릭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0과 1을 보게 되면은 0과 1의 절반이 되니까 정중앙 0.5 지점이 되겠죠. 그렇죠? 0.5 지점 여기는 취소와 예를 들어서 10mm다.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요것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또 다시 빈 공간 클릭하고 요 정도에 다시 찍어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예를 들어서 뭐 25다. 정확하게 어디냐? 0.25배 되는 지점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이 있죠. 위치마다 목각기의 값을 다르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쓸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자, 목각기를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모따기입니다. 우리가 목각기와 모따기는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목각기는 모서리를 둥글게 한다라고 하면 모따기는 모서리를 각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거리를 제가 5를 줘볼게요. 5를 주고 자, 요 모서리를 지정을 해볼게요. 조금 크게 할까요? 한 10mm 정도 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저 10mm를 줬죠. 그렇죠? 그러면 요 모서리가 날아가기 전에 요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요 거리가 10mm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간격이 있죠. 여기도 10mm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가 동일할 때 요 치수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못따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두 번째 거 있죠. 이거는 거리와 각도예요. 근데 만일에 45도가 각이 됐으면 첫 번째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요 거리는 15를 주고요. 두 번째 각은 30을 줘볼게요. 자, 그러면 거리와 각이 들어가면요. 어느 면에서 어느 면 쪽으로 갈 거냐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를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까지의 거리가 15 그리고 요 사이 각 있죠. 요 이루는 요 사이 각을 30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면 다시 해볼게요. 요 면에 대해서 요 모서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요.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각도를 15도를 줘볼게요. 거리 15. 그러면 이쪽 면에서 요 모서리 방향으로 15도.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5가 되고 여기 사이 각이 또한 15도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적용하고요. 또 F6번. 이번에는 세 번째 거 있죠? 거리가 서로 다를 때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리는 예를 들어서 20, 두 번째 거리는 10을 줘볼게요. 그리고 요 모서리를 찍었을 때, 자, 여기는 우리가 치수를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용자가 여기를 20, 여기를 10을 하려고 하는 건지, 또는 여기를 10, 여기를 20을 할 건지 모르는 거죠. 모서리 한 개만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치수 반전을 써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거리와 각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확인해주면 이런 식의 어떤 못따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못따기와 못깎기를 이렇게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를 모두 지울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자, 이번에는 이제 구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구멍 기능을 잘 활용하면은 굳이 우리가 원을 그려서 돌출을 해서 차집합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먼저 못깎기 해가지고요. 한 15 정도로 할까요? 요 지점을. 자, 확인. 자, 이래 놨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요 면을 새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 직선을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점의 조합이 되죠. 그래서 현재 여기는 양 끝점이 있죠. 양 끝점에 점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점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점 기능을 써서 여기다가 점을 한 4개 정도만 이렇게 찍어볼까, 4개 정도?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눈으로 봐도 그렇죠. 눈으로 봐도 점의 종류가 일반 이렇게 십자가 점 있고 네모난 점이 있죠. 그래서 인벤트에서는 점의 종류가 2가지가 되는 겁니다. 네모난 점과 십자가 점. 자, 그러면 이 십자가 점 있죠? 십자가 점을 제가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상단에 중심점이 있죠? 얘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십자가 점이 네모난 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네모난 점을 제가 십자가 점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십자가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이 직선의 끝 있죠? 여기도 십자가로 바꿔주면 또 십자가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네모난 점과 십자가 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구멍이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 보세요. 어떻게 구멍으로 된 거는 전부 다 점이 자동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네모난 점 있죠? 네모난 점은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다시 인식을 하죠. 결론은 십자가 점은 자동 인식, 네모난 점은 수동 인식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선택을 취소할 때는요. 아까 됐었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빼고자 하는 점을 찍어주면 자, 이렇게 다시 점들이 취소가 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멍의 종류는요. 전체 지금 보면 일반 구멍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틈새 구멍이라는 게 있어요. 이 틈새 구멍은 나사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몇 미리 나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몇 미리의 구멍을 뚫어라 라고 하는 케이스 공업 규격집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일반 나사 가공이에요. 네 번째는 테이프 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멍을 뚫는 데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특이 없이 뚫어주는 게 있고 카운트 보 깊은 홈을 파는 거,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접촉 공간들 있죠. 이거는 드릴 서퍼페이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육각머리 나사가 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싱크, 이거는 접시머리 나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요거는 육각 홈붙이 나사, 육각머리 나사, 접시머리 나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료를 전부 다 관통을 할 거냐, 또는 내가 지정한 만큼만 갈 거냐, 또는 내가 지정한 면까지 가겠느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여기에서 거리, 지금 깊이가 지금 굉장히 작게 되네요. 그렇죠? 0.001 되어 있는데요. 자, 깊이는 10mm. 그 다음에 요거 지름도 한 8mm 정도 주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렇게
깊이가 적용이 된 겁니다. 자, 다시 F6번 하고요. 이제 구멍을 다시 가볼게요. 조금 앞전에는 우리가 스케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스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위치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죠. 요건 이제 우리가 직접 어디를 하겠다라는 걸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다 하겠다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우리가 어느 지점을 여기서 또는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를 하나 지정을 해볼게요. 자, 숫자를 주면 안 되고요. 그냥 엔터키를 하면 안 되고요. 숫자 10만 줘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10mm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정하고요. 거리를 예를 들어서 35. 대신에 이번에는 전부 다를 뚫어보겠습니다. 뻥 뚫을 거예요. 그 뻥 뚫는데 지름은 10mm. 더 해서 자,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전체 관통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구멍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다시 요 정도에다가 하나 또 해볼게요. 꼭 뭐 여기에서 위치를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수치만 줘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번에는 여기에 틈새라는 거 있죠. 틈새 구멍을 써볼게요. 틈새 구멍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카운트 4 자립하기입니다. 그럼 여기 현재 안시 유니파이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는 IS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켓, 즉 육각 혼붙지 나사가 됩니다. 소켓 헤드캡 했을 때 나사는 예를 들어서 M8mm다 이렇게 볼게요. 근데 현재 나와 있는 이 치수들이 KS05 규격하고는 치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걸 여러분들이 쓴다 그러면 반드시 규격집을 보고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더하기를 눌러서 구멍을 작업을 끝낼게요. 자, 이번에는요. 요 곡선이 있죠. 요 곡선의 중심에다가 구멍을 뚫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위치를 직접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요 위에 찍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죠. 이쪽 모서리나 또는 요 면을 클릭해주면 정중앙으로 바로 위치가 이동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그냥 턱 없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는 나사를 뚫어 볼게요. 나사를 뚫는데 이번에는 전체 관통이 아니고요. 거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는 ISO 매트릭 프로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사 크기를 M10mm로 할까요? 그 다음에 피치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드릴, 죄송합니다. 탭이라 했어요. 나사가 나는 깊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사 깊이를 예를 들어서 한 25를 할게요. 그러면 탭 깊이가 25면 드릴 깊이는요. 자, KS 규정에는요. 탭 깊이만 있고 드릴 깊이가 없을 때는 항상 탭 깊이 곱하기 1.25배를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탭 깊이가 25가 되면 드릴 깊이는 31.25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25로 곱했기 때문에요. 자, 해서 확인을 해주면. 근데 실제로 나사 모양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이미지 있죠? 그림을 이용해서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우리가 뚫어 봤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도면 같은 거 그리다 보면은 이 둥근 부분들이 나사 빼고요. 둥근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구멍 기능 활용을 잘 못하고요. 꼭 원을 그려서 돌출해서 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구멍 기능을 쓰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멍 기능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다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나사가 이렇게 났는데요. 그러면 요 구멍보다는 위치를 전혀 모르는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 뚫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와 마주보는 쪽에 있죠. 마주보는 쪽에 구멍을 끝에가 뾰족한 게 아니고요.
구멍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나 파볼게요. 어떻게 하느냐면 살짝 돌려요. 그 다음에 구멍이란 명령을 주고 끝부분이 있죠? 끝부분 플랫이다. 얘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나사가 아니고요. 테이프 나사는 특수한 경우에 씁니다. 첫 번째 얘를 할게요. 그리고 요 뒤에다 하나를 대충 클릭을 해요. 클릭한 다음에 화면을 살짝 돌려가지고요. 우리는 요 구멍을 따라갈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구멍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럼 위치가 자동으로 정확하게 잡혔죠. 그렇죠? 대신에 예를 들어서 요거 지름은 좀 크게 줘볼까요? 지름은 20. 그 다음에 들어가는 깊이 있죠? 깊이는 예를 들어서 한 5mm다. 이렇게 줘볼게요. 자, 여기서 더하기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저거에 정확하게 반대 위치에 구멍을 또 하나 뚫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이라는 게 꼭 서로 위치가 같아야 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한 요 정도만 해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 맞은편에 큰 구멍을 뚫고 싶어요. 이미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되겠죠?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여기 찍고요. 이쪽 곡선이 있죠? 이걸 찍어주면 요 사를 그대로 찾아가죠. 또 확인. 그래서 이런 것처럼 구멍이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똑같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느 위치로든 작업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멍 기능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 도면 작성이 굉장히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 수업을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엠보싱이라는 거 있죠. 엠보싱과 리브, 그리고 전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예제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